엑셀을 실행하시고요. 오늘부터는 어찌 보면 1급에서 나온 함수가 나오는 문제만 할 건데요. 어저께 사용자 정의 폼 1을 여신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린트물은 여러분들 18페이지입니다. 제일 처음 여러분들 프린터 보시면 도서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돼 있거든요. 이 명령 버튼에 코드를 짜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방법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여러분들 디자인 모드를 활성화시킨다는 거. 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럼 해당 명령 버튼이 선택되거든요. 그리고 더블 클릭이 빠릅니다. 따닥. 비배창이 뜨죠. 어제 비배창 화면 구성까지만 설명드리고 말았는데, 힌트 좀 정했고요. 이제 구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프린트 보시면 도서 등록 폼이 나타나고, 이 도서 등록 폼이 사용자 정의 폼 이름입니다. 그러면 사용자 정의폼 띄울 때 첫 번째 우리가 구문. 자, 폼 이름 점 쇼거든요. 야는 앞에 거는 뭐냐면요. 개체고 개체하고 뒤에는 속성의 구분자는 여러분들 점입니다. 점. 그래서 점을 치는 거거든요. 그 점을 입력하면 속성을 선택할 수 있는 매개 변수 창이 딱 나옵니다. 쇼는 왜 안 없어요? 보여주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표시하다 그 말입니다. 나타나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 폼 이름이 뭐였냐면 도서 등록이었죠. 점은 뜹니다. 쇼 정도는 한영키 바꾸시고 왜냐하면 편하죠. SHOW 쇼. 그러면 잠시 코드는 다 안 짰지만 진짜 보여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빠져나갈 때는 여러분들 요 위에 제일 위에 X, 안 X 말고요. 요 제일 위에 닫기 X 눌리면 닫히고요. 디자인 모드를 이제 해제합니다. 그리고 눌러보면 뜹니까? 이 뜨면 홈표시. 절대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음, 별로 얼굴 표정이 감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닫고. 그러면 두 번째 초기화 코딩은 또 이거 눌려서 해야 되느냐? 아니, 나중에는 이제 이거 해서 다 하고 나올 거지만은 이렇게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해제했잖아요. 또 눌려서 코드 짤 필요 없고요. 여기 코드를 짤 때만 얘를 활성화시켜서 코드 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막바로 비주얼 베이직 VB로 들어갈 때는 코드 그룹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왼쪽에 보면 프로젝트 탐색기 창에서 폼 밑에 도서 등록이 있죠. 이게 아까 떴던 폼이에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실체가 보입니다. 얘가 뜬 거예요. 얘가 뜬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이름이 폼, 사용자 정의 폼 이름이죠. 그럼 총이화 코딩은 어떻게 하냐면 전체 개체에서 코드를 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특정 컨트롤을 이게 선택되어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요 코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회색을 한번 클릭하면 전체 폼 개체 인식하거든요. 요때 회색 부분을 더블 클릭. 그러니까 위에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저 폼 클릭이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들 책 거 프린터 보시면 초기화되다가 영어가 initialize거든요. 시험에서는 갈로 뒤에 initialize는 영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벤트가 클릭할 때 뭘 하는 건 아니고 이 폼이 초기화 상태에서 코드를 짜야 되거든요. 이벤트 바꾸는 방법. 참조로 요 위에 있는 클릭 있죠. 오른쪽 위에. 요 창을 우리는 무슨 창이냐면 여러 이벤트를 선택하는 창이에요. 이 프로시저 선택 창이라거든요. 이거 누르면 이벤트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에러 밑에 initialize는 영어 있습니까? 이것으로 간단히 중요하죠. 처음에 initialize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들어갑니다.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코드를 짜야 되는데 위에 건 가만히 놔둬도 관계없어요. 요 안에 엔터 좀 쳐놓고 여기서 코드를 한번 짜볼까요? 자,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
J5부터 J10 영역이 CMB 분야가 컨트롤 이름이라는 거 적어 놓으시고요. 가로 안에 있는 CMB 분야 있죠? 이게 컨트롤 이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 컨트롤 이름이 뭐냐면요. 제가 도서 등록이라는 폼을 잠시 떼어볼게요. 그리고 요 컨트롤 이름이거든요. 이 컨트롤 이름은 속성창을 잠시 보여드리면, 여기 콤보 박스로 만들었고, 컨트롤 이름은 CMB 분야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요것이 문제 속에 나오는 거죠. 이 컨트롤 이름으로 코드를 짜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갈로 안에 있는 이름은 컨트롤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거 아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폼 초기화 상태에서 목록 표시 코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벤트 바꾸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초기화 코딩에서 여러분들 들어가는 방법을 여기 잠시 설명해 놨고 이렇게 문제를 보면 CMB 분야에 있죠? 이 컨트롤 명이라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목록 표시 코딩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범위가 주어질 경우. 지금 프린터 보시면 J5부터 J10.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열어놓고. 엑셀 화면에서. 우리가 이 명령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창이 뜨죠. 그리고 여기 눌렀을 때 지금 안 나오지만 이 목록으로 나올 데이터가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것이 이제 범위가 주어진 게 요 동글뱅이 요 부분이에요. 그럼 야를 어떻게 인식해서 야가 여기에 쏙 나오게끔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코드를 짤 거거든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구문은 두 번째 외워야 될 거. 범위가 주실 경우는 여러분 프린트에 J5부터 J10이거든요. 그게 범위예요. 그럼 컨트롤 명이 들어가고 야가 개체거든요. 속성은 점으로 찍죠. 로우 소스는 선택하는 거예요. arrow만 쳐도 여러분들 이게 나옵니다. 그럼 선택하고 야는 는이다. 속성은 뒤에 값을 가지고 있네. 그럼 야 역할은 이제 형님이 동생 보고 야, 이 범위가 네가 좀 갖고 와서 내한테 넘겨도 그 말입니다. 그럼 속성은 형님 알겠습니다.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넘겨주는 것이. 그 역할하는 게 속성입니다. 그러면 로우 소스는 소스는 원본 뜻이 원본은 행은 밑으로 행. 그럼 원본을 이 범위를 야 인식하는 것이 이꼴. 그러면 야가 여기로 갖고 와서 지가 인식해서 여기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야를 누르면 야가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 구문을 외우시면 됩니다. 네, 넌이 만든 범위는 쌍따옴표를 취합니다. 아시겠죠? 쌍따옴 묶어서 범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개체와 속성은 값을 가지고요. 개체하고 속성을 구분하는 구분자는 점으로 구분하더라. 이 점을 찍는 거죠. 그럼 요거는 그대로 갈 거고요. 범위는 문제 속에 나와 있거든요. 쌍따옴표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컨트롤명은 가로 안에 내용이 컨트롤 이름이 있죠? CMB 함치 소문자로. CMB 분야라고 치시고요. 오타나면, 오타나 쓸 경우에 점을 치면 이런 창이 안 뜹니다. 여러분 한 개 적어 놓으시기를 오타가 나면 점을 찍으면 속성을 선택하는 창이 안 뜬다는 거. 자, 제가 오타를 내보겠습니다. 분야를 쳐야 되는데 분열을 쳤어요. 그럼 오타죠? 그죠? 그때 점 치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무 반응이 없죠? 아, 오타가 있구나. 주로 요것 때문에 오타 있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 시험장 가면 CMB를 CMD라고 많이 치거든요. CMD는 명령 버튼 만들 때 쓰는 커맨드 약자이기 때문에 D를 참 많이 칩니다. D 치고 점을 쳤는데 안 나오는데 무조건 외워가지고 이렇게 가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다시 재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그죠? 이 무조건 그냥 외워가지고 될 일도 아닌데, 이 오타가 났으면 속성이 안 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나 뜹니다. 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령이거든요. 아, 점 쳤을 때 속성 선택한 창이 안 뜨면 오타다라고 해요. 이런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 내가 오타가 났구나. 점을 지우고 CMP라고 넣어줄게요. 그럼 잘 뜨죠? 그리고 한 연계 바꾸시고 arrow만 치볼까요? arrow 치면 로우 소스가 나오거든요. 야를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기 싫으면 여러분들 arrow 치고 탭키 눌리면 선택됐을 때 그대로 갑니다. 더블 클릭하도 되고 탭키 눌러도 됩니다. 이꼴. 쌍따옴표 여러분 이제 문제 보시면 J5부터 J10이죠? 소문자 쳐도 관계없어요. J5부터 전 배문자 치겠습니다. J5부터 콜론을 또 넣어야 되는데 여기 또 세미콜론 넣는 분 있어요. 아, 안 됩니다. 콜론입니다. 그 다음에 J10을 넣어주는 거죠. 쌍따옴. 여기 여러분들 목록 표시 코딩 처음 거. 범위가 나왔을 때는 로우 소스라는 속성을 쓰더라 했죠. 행, 원본. 이 컨트롤 명은 문제 보고 쳐야 돼요. 갈로 안에 있는 이름이 컨트롤입니다. 그거 보고 입력하는 겁니다. 요까지만 하고 또 빠져나와보고 X. 그럼 과연 나올까요? 눌려볼까요? 자, 누릅니다. 오, 완전 잘 나오네. 그죠? 이게 기본 코드.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게 아니고 생소한 거지. 그죠? 여러분들 이것만 외우면 코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암기가 안 돼서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어려운 것은 푸는 문제죠. 함수 문제. 그죠? 이것은 암기가 안 된 거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럼 결론은 암기를 해라 소식. 자, 암기만 해주시면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 속에서 콤보 상자에 목록 표시되고까지 끝났고요. 또 있네요. 추가적으로. 자, 어떤 거 할 거냐면 여러분들 이거 눌렸을 때 이제 세 번째죠. 부분 안에 보면 이 동글동글한 단추가 옵션 단추라거든요. 옵션은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자에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딱 야가 딱 뜨면 기본적으로 국내 도서란 옵션이 선택되도록 해라. 그 말이거든요. 야가 딱 떴을 때. 아까 선택이 한 개도 안 됐었잖아요. 그것을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그것도 초기화거든요. 초기화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비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코드 구문 알려드리면요. 자, 폼 초기화 상태에서 옵션 단추 혹은 확인란 체크박스입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특정 컨트롤 값이 선택되도록 하는 코딩은 컨트롤 명점 밸류. 사실 밸류는 안 써도 돼. 원래 값이란 뜻인데 이거 생략 가능하거든요. 컨트롤 이퀄 true. true는 뭐냐? 선택되도록 하겠다. 그 말이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인식, 표시하겠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true라는 걸 넣어줘. 그러면 간략하게 점 밸류는 안 입력, 생략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해주면 끝. 그럼 컨트롤명은 뭐냐? 여러분들 갈로 있는 게 컨트롤 이름이죠. 옵션이기 때문에 OPT 국내입니다. 자, 넣어볼까요? 컨트롤명 OPT. 그 다음에 옵션에는 국내죠. 국내란 옵션을 이걸 선택되도록 하겠다. true, TRE. 여기 이제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까지가 끝났네. 그죠? 그리고 다시 X 닫고 과연 선택이 됐을까요? 눌러보겠습니다. 선택이 잘 돼. 있네. 그죠? 난 몇 점 받았다? 5점. 근데 이런 5점짜리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딱 세 가지 구문을 했죠. 폼 표시, 목록 표시에서, 초기화 코딩 안에서 목록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어, 특정 옵션 값만 기본적으로 선택되도록 하는 거. 세 가지. 그 다음에 이번은 패스. 3번 보겠습니다. 도서 등록 폼에 종료 단추를 누르면, 이거 눌려보면 종료 누르면 저 아무런 반응이 없죠. 이거를 눌렸을 때 어떤 이벤트냐면, 밑에 보니까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는, 메시지 박스가 떴어요. 그리고 그 안에
확인 버튼 눌렀을 때 폼이 종료되는 거. 이 구문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하기 전에 여러분들 요겁니다.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확인 버튼 누리면 폼이 종료되는 거. 이게 기본 코드거든요. 나오는지. 메시지 박스 함수를 아셔야 돼요. 자, 메시지 박스 함수는 메시지 박스는 함수 이름이고요. 띄어쓰기하고 메시지가 뭐냐면 그림에서 날짜하고 시간 나온 부분이 메시지. 메시지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게 문자만 있을 때는 텍스트 쌍따옴을 쳐야 되고요. 여기에 함수가 들어가면 쌍따옴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종류가 두 번째 들어갈 부분이고요. 콤마로 구분합니다. 콤마. 세 번째 들어갈 부분은 제목 표시줄 타이틀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프린트에서 폼을 종료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에. 근데 워밍을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메시지 박스고 여러분들 그 폼을 종료하는 코드는요. 언로드미라고 띄우고 M이라는 걸 쓰거든요. 요것은 뭐냐면 M이라는 개체가 뭐냐. 나중에 액세스할 때도 쓰물 건데 M이라는 개체의 의미는 현재 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엑셀에서는 사용자 정의 폼을 의미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현재 폼을 언로드, 로드는 읽어드리죠. 어는 부정이죠. 읽어드리지 않다. 현재 폼을 읽어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나를 읽어드리지 마세요. 로드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폼이 닫게 된 거예요. 딱 이 한 줄이에요. 야, 그럼 띄어쓰 언로드 띄우고 애미 요거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메시지 박스가 먼저 코딩이 되고 두 번째 실행할 것은 확인 눌렸을 때 폼이 종료되는 순서로 가야 됩니다. 요런 순서. 그래서 왜냐하면 비주얼 베이직은 둘 다 했을 때는 인터프리터는 밑으로 이게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야부터 먼저 하고 야를 미리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메시박스 함수 한번 연습 좀 해보면요. 메시지 부분,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딱 요 두 가지. 텍스트 글자만 표시되는 경우는 텍스트는 쌍따옴 묶어야 되고요. 날짜와 시간, 함수를 쓰는 경우 쌍따옴표를 쓰면 안 됩니다. 왜? 만약에 BBS, 비주얼 베이직에서 사용되는 날짜, 시간 함수는 필수 암기 시험에 늘 나오거든요. 자, 오늘 날짜와 오늘 날짜 출력은 데이트. 영어만 치면 됩니다. 오늘 날짜와 시간은 now. 그다음 시간만 함수는 time. 그래서 함수가 쓰는 경우만 데이트를 모르고 쌍따옴을 쳤잖아요. 그럼 뭐 영어가 찍히는 거죠. 데이트. 뭐 문자 그대로. 쌍따옴을 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만 나올 때가 있고 이거만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 텍스트하고 함수하고 같이 나올 수 결합해서 그때는 and 연산자는 필수로 써야 돼요. 왜? 연결해야 돼요. 어떤 경우냐면 오늘 날짜라고 기준을 둔다면 오늘 날짜가 07월 13일이죠. 13일. 그러면 오늘 날짜도 출력이 되면서 띄어쓰기하고 입니다라는 텍스트도 붙여야 돼요. 그럼 이걸 결합을 시킬 때는 야가 필요한 거지. 엔드가 있어야지 야를 붙이죠. 그러면 문자의 결합 연산자인데요. 데이트하고 엔드. 그 다음에 띄어쓰기 돼 있잖아요. 쌍따옴표 안에 띄우고 입니다. 점.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이외에는 나올 게 없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게 메시지 내용 안에 엑셀에서 입력한 데이터 개수를 출력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건 따로 여기 제일 난이도가 있는 거죠. 자,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버튼의 종류는 확인 버튼이 있고, 예, 아니오 버튼이 있거든요. 엑셀은 확인 버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코드로 OK, only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얘는 생략 가능해. 나중에 안 넣을 거예요. 처음에는 한번 넣어드리고, 생략할 수 있거든요. 생략해도 확인 버튼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예, 아니오 버튼은 왜 적어놨느냐? 액세스 할 때 나옵니다. 엑셀 할 때 프로시저 또 할 거거든요. 그러면 비주얼 베이직 yes, no 이걸 선택하면 예, 아니오 버튼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거, XS용, X용. 그래서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 표시줄 타이틀에 나올 부분, 텍스트만 출력되는 경우, 이 문제처럼 폼을 종료합니다. 점, 라는 다 쌍따옴표를 묶어야 됩니다. 텍스트는 어떻게 한다? 쌍따옴표로 묶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두 번째. 프로그램 이름이 출력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야는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됩니다. 아예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 비는 경우는 연달아 쌍따옴표를 두 번, 연달아 어떤 따옴표? 쌍따옴표를 두 번 입력하면 깔끔하게 비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밖에 안 나옵니다. 적당한 거 나오면 어쩝니까? 안 나옵니다. 음, 안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안 나온다는 거 정말입니까? 저를 믿으십시오. 어떻게 선생님 안 믿으면 뭘 믿겠습니까? 그죠? 저를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혹시 안 나온다면 저는,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닥을 하산. 홍락장산해야 되겠습니다.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아, 여러분 농담이 안 나옵니다. 자, 포럼 종류는 이거 아까 했던 거 복습입니다. 그럼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연습 문제. 오늘 날짜로 잠시할게. 07월 13일. 자, 메시지는 오늘 날짜가 찍혀 있고요. 확인 버튼이 들어가 있고, 폼 닫기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번 우리, 그 다음 확인 눌리면 폼이 닫기는. 그럼 우리 요거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코드로 짜느냐 이거죠. 일단은 비주얼 베이직 화면으로 들어가서 도서 등록을 더블 클릭해서 이걸 떼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코드를 짜야 돼요. 요번에는 종료라는 명령 버튼을 선택하고 여기 눌렀을 때 실행돼야 되니까. 야를 요 안에서 더블 클릭이 좀 편하거든요. 우클릭해서 코드 보기로 가는 거 똑같습니다. 더블 클릭이. 따닥. 근데 요거 맞는지 확인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문제 보면 종료 버튼 이름이 뭐예요? CMD 종료라 돼 있죠. 그 이름이 엉뚱한데 코드 짜는 분도 있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컨트롤명이 맞는지 보시오. 야, 이 명령 버튼 이름이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MSG의 소음자 초대 MSGBOX 메시지 박스입니다. 띄우. 자, 오늘 날짜가 아까 찍혀 있었는데요. 요거는 데이트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함수 쓸 때는 여러분들 쌍따옴 치면 안 됩니다. 야가 메시지, 콤마. 뭔가 쭉 나올 거예요. 아, 그런데 여러분들 노란색이 막 가려지죠. 그죠? 이게 딱 눈에 거슬리네. 그러면 확 치울까요, 우리? 그때는 키보드에서 ESC 누르면 확 닫힙니다. 없어집니까? 그리고 요 안에서 여러분들 나중에는 생략할 거예요. 비주얼 베이직 OK only를 더블 클릭. 여기 확인 버튼이라는 거는 알고는 가야 되죠. 처음 외울 때 여러분들 늦게 넣는데 생략도 가능하다 이거죠. 난 생략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콤마. 타이틀은 여러분들 폼 띄우고 닫기죠. 요것을 제목으로 출력하고 싶다 이거죠. 그럼 폼 닫기라고 이제 넣어줄 건데요. 야는 문자기 때문에 쌍따옴 붙이고 폼 닫기 넣어주고 쌍따옴. 음. 여기 메시지 박스 끝났어요. 메시지 콤마 버튼의 종류 콤마 타이틀. 간단하죠. 세 가지만 이거면 된다니까요. 음. 그리고 확인 버튼 눌렀을 때 다음에 실행될 코드는 폼을 닫는 거죠. 언노드 미는 외우셔야 돼요. 언노드 띄우고 에미. 간혹 가다가 철자를 몰라서 못 치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철자는 알아야지. 그죠? 그 1급인데. 그죠? 끝났습니다. 과연 확인을 해봐야 되죠. 잘 확인을 해야 돼요. 닫고 X. 그거 눌려가지고 등록 종료 눌려볼까요? 오, 잘 뜨네. 요거 메시지 확인하고요. 오탐을 확인하고
확인 누르면 이 폼이 닫혀야 돼요. 자, 눌려볼까요? 닫힙니까? 완전 잘 됐어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코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를 볼까 잘 됐다면, 이제 조금 달리 오늘 날짜로 잠시 바꾸고요. 7월 13일, 현재 오후 3시 29분입니다. 톤은 제가 25초 잠시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뭐도 나왔냐면, 시간, 날짜 나오고, 띄우고, 뭐도 있어요. 글자도 있죠. 결합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야 따로, 야 따로. 그리고, 요번에는 프로그램 이름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면,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갑니다. 비주얼 베이직. 왔다 갔다 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데이트부터 다시 하고, 깔끔하게. 메시지 박스 남겨놓고. 자, 우선 여러분들 우리 해야 될 것은 뭐죠? 여러분들, 오늘 날짜하고 시간도 나왔죠. 그때는 데이트 쓰면 안 되고, now를 써야 돼요. 그리고 띄우고 입니다. 요것을 우리가 따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 먼저 처리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NOW now 띄우고 and 연산자 놓고 띄우고 띄어쓰기는 해줘야 됩니다. 자, 물론 띄어지지만은 그 띄어쓰기 하는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글자 쌍따옴 치고 뭐라고 들어가야 되냐면요. 띄우고 입니다. 전까지 쳐야 됩니다. 그러면 띄우고 스페이스바 입니다 치고요. 근데 아쉽게도 점을 안 치가지고 0점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뒤에 점이 들어갑니까? 이런 부분들이면 내가 학교일 거야. 2주 되니까 불합격. 1점 차이로. 야, 너 5점 날라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네,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들 그 1급 수험생분들의 눈빛을 보시면 완전 서울대 분위기입니다. 어, 다들 이를 악물고 왔어요. 다 한 번 떨어지신 분이. 현역 때는 눈이 부드럽고요. 몇 번 떨어져 온 분들은 눈빛이 우수로 강렬합니다. 네, 열이 받은 상태. 진짜 잘합니다. 실수하지 않겠다. 다 1점, 1점 떨어져 오는 분들이거든요. 얼마나 일을 받겠습니까? 띄우. 여러분도 한 방에 걸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고 가야 되죠. 아직 감초는 안 했지만. 콤마. 버튼의 종류 생략 가능하다 있죠? 근데, 세 번째도 생략 가능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이까지 하고 끝. 맞잖아요. 이것도 생략 가능하고, 야도 생략 가능하잖아. 아무것도 넣을 거 없네. 과연, 에이, 쌤뻥 아닙니까? 보면 되죠. 자, 여기까지 말고 끝났어요. 닫고, X. 자, 눌려볼까요? 자, 과연 나올까요? 완전 잘 나오네. 그죠? 잘 나오네. 확인 눌려볼까요? 닫히죠. 두 번째 경우 끝났고, 세 번째 경우입니다. 코디는 넣어놨어요.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들 합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이거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미리 제가 축하합니다. 그럼 커마 1급 합격을 축하합니다. 라는 글자만 쫙 적혀 있고, 여기 또 비어있네. 아무것도 없네. 그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메시지는 이걸로 넣어줄 건데요. 여러분들 들어가서, now부터 다 지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뭐 치냐면 쌍따옴 치고, 이렇게 커마리급 1급 합격을 축하합니다 할 때 조심할 것, 띄어쓰기. 이런 띄어쓰기를 또 무시하면 안 돼요. 그죠? 커마 1급 띄우고, 합격을 띄우고, 축하합니다. 점까지 좀 칩니다. 쌍따옴표 안에 쌍따옴 묶으셔야 돼요. 문자만 있는 경우죠. 말을 그대로 잡 넣어볼까요? 쌍따옴 치고 여기 쌍따옴표로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버튼의 종류 생략할 수 있죠. 콤마 두 번 찍고 쌍따옴 연달아 두 번. 왜냐하면 띄어 있는 경우죠. 이건 생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쌍따옴표 두 번. 이 끝난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렇게 잘 나올까요? 자, 확인 버튼 생략 가능해서 안 넣습니다. 자리는 남겨놔야 되죠. 이 콤마 두 번 찍어. 그러면 닫고, 과연 눌려볼까요? 종료. 오, 진짜 아무것도 없고요. 메시지 잘 나와 있죠? 확인 누르면 폼이 닫히는 것이. 그럼 단순 이제 다 맞출 수 있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한 가지 예외. 이건 안 했잖아요, 올라가서. 마지막 여러분들 제가 이것은 좀 이따가 알려드리는 데 있죠. 메시지 내용에 엑셀 입력한 데이터 개수 나오는 거. 그냥 좀 이따가 보고. 이거 빼고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프린트 볼까요? 딱 보니까 아이고 웃음이 안 나옵니까? 오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 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메시지 박스의 경우의 수를 제가 설명 안 하고 문제 있는 것만 계속 설명했다면 계속 경우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시험장 가야 되거든요. 정리 다 된 거야. 아까 그 세 가지가.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제 실전으로 가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서 이제 프린트를 보면서 요거는 지우고 메시박스 놔둬놓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날짜하고 시간만 나왔네요. 그러면 now, NOW 해결됐고, 콤마 두 번 찍고, 확인 버튼 생략할 수 있으니까, 타이틀 글자 찍습니다. 쌍따옴표 치고, 폼을 띄우고, 띄어쓰기 잘해야 돼요. 종료합니다. 쌍따옴표. 끝났네요. 그럼 야가 메시지, 버튼의 종류, 비주얼 베이지, 오케이, 온이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자리만 남겨놓고, 콤마 두 번. 타이틀 글자 보고 치면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정답이거든요. 빠져나가서 눌려볼까요? 종료. 지금 이 그림이 우리 프린트물하고 똑같이 나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그때 갑자기 요새 날짜 틀린데 하는 분 있어요. 간혹 가다가. 할 말이 없어. 그까지 물어보면 제가 뭐 어쩌란 말입니까? 저 날짜가 틀린데요. 아, 제가 할 말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분들 따로 남깁니다. 저 어쩌란 말입니까? 그 이유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쇠가 빠지게 설명했던 요 오늘 날짜 나온대. 날짜 틀리다고. 그런 분들은 모르니까 물어보시죠. 자, 두 번째 거 갑니다, 이제. 자, 그러면 10점 받으신 거예요. 이게 기출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워밍업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닫기. 뭐 저장할 건 없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 정의 폼 2를 여시고요. 자, 우리 C로 가시면 아까 이랬던 경로로 저는 한 번만 또 가야 됩니다. 사용자 정의 폼 2를 여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한번 워밍업이 됐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좀 이해가 될 거고 새로운 것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 바로 1번인데요. 새로운 게 보이긴 보입니다. 일단 항상 폼 표시 코딩은 똑같아요. 그러면 항상 하는 게 바로 이 명령 버튼에서 코드부터 짜야 왜냐면 물량에 폼이 떠야지 뭔가 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항상 시험장 가셔가지고 개발 도구 탭을 클릭, 디자인 모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판매량을 더블 클릭, 따닥. 자, 그리고 요 개체를 만져 보시고요. 여러분들, 요한, 호 이름 점 쇼 아닙니까? 판매 현황 점 쇼, 못하나 하는 겁니다. 점 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도 좀 늦자고 나올게요. 막바로 안 나오고. 호음 표시 코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화 코딩 들어가 볼까요? 요서 막바로. 근데 왼쪽에 프로젝트 탐색기 창에서 폼만 나와 있고 폼 이름이 없는 경우가 주로 이렇게 시험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옆에 더하기 누르면 여러분들 숨겨져 있던 폼 이름이 밑으로 하위로 나옵니다. 이 더하기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판매 현황을 더블 클릭. 그리고 초기화 코딩은 요 회색에서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폼 전체를 말하니까요. 야, 회색을 더블 클릭. 유저 폼 클릭이 원래도 나오게 돼 있어요. 클릭이 키보드 이벤트거든요. 그러면 우리 문제 보니까 초기화 시키다. 이니셜라이즈 되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릭을 이니셜라이즈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요 안에 이제 코드를 짤 건데, CNB 판매자에는 지금 이제 밑에 그림 보니까 콤보 박스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그럼 일단은 CNB 판매자는 위에 있는 콤보 박스니까 목록이 나와 있죠. 범위가 나와 있죠. 아까 범위 나왔을 때는 여러분 이건 주석입니다. 여러분 칠 거 없어요. 제가 설명한다고 여러분 코드 해석 안 됩니다. 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컨트롤명 점으로 줬어. ROWSOURC 로 소스 이퀄 범위 됐죠. 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데 그대로 한번 쳐볼까요? 그럼 컨트롤 명을 뭘 보고 하냐면 여러분들 CNB 판매자죠. CNB 조심하셔야 돼요. 판매자 치고 여러분들 점 방향키 바꾸시고 RO 소스 나오죠? 탭 그건 더블 클릭 이걸 장단을 치고 J5부터 J8이네요. J5부터 J8. 자, 여기까지가 목록 표시 코딩 범위가 나왔을 때 끝났습니다. 그리고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코드를 이제 짜보면 판매 시간, 여러분들 그 그림에서 AM 11시 17분께 나왔잖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안 나오고 원래 오후 몇 시 몇 분이 되게 다 나와요. 근데 형식이 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 보면 타임이라는 함수는 쓰되 포맷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간 출력례가 나왔잖아요. 이 형식을 바꾸기 위한 거. 요거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설명이 된 거고 요거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포맷 함수는 시험에 여러분들 나오는 함수입니다. 포맷은 형식 문자 함수거든요. 포맷, 갈로 열고, 인수. 인수는 VBA에서는 날짜 관련 시간 함수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인수에 나왔던 값을 이런 형식으로 표시하고 싶다 이거죠. 인수 콤마 형식은 쌍따옴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인수를 지정한 형식으로 바꾸는 함수예요. 그러면 타임을 치면 어떻게 나오냐면 시간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을 따지면 오후 3시 41분이거든요. 몇 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을 PM 오후 3시 41분 요렇게 풀리가 되죠. 그럼 이렇게 나왔던 것을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야가 영어가 붙잖아 영어. 영어는 여러분 어떻게 쓰냐면 AM, PM이라는 시간 관련 형식 기호가 있거든요. 조심해야 될 것은 X하고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요. C는 H 맞는데 V는 N입니다. N. M이 아니고 N. M이 아니고 N이라는 거죠. 그리고 초안했습니다. 그러면 AM, PM은 12시각제로 표시를 하는데 영어로 소문자도 되고 대문자도 되고 소문자도 되는데 중간에 슬래시가 들어요. 이 슬래시를 넣는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요 형식 바꾸려면 우리 AM, PM을 먼저 넣은 이유가요. 타임은 요 앞에 쓰고 여러분들 지금 AM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림 보니까 띄어쓰기 돼 있죠. H 한 개, N 두 번. 여러분 그거는 오후 4시 몇 분이니까 N. H 같은 경우는 한 번 쓰면 되죠. 자, A, N 두 번. 요 형식으로 이렇게 출력하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가서 어디에 TXT 판매 시간은 우리 그림에서 판매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잠시 이거 하기 전에 요것은 뭐냐면 이름표 레이블이라는 컨트롤이고 얘는 태그 상자거든요. 요 태그 상자 안에 표시할 거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포맷이 먼저 들어가고요. 근데 항상 올라가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DB에서는 비주얼 베이직이 있거든요. 어떻게 냐면 앞에 오는 개체는 받는 쪽이고요. 뒤에 오는 이미된 것은 주는 쪽이거든요. 이 너네 관계가 같다는 게 아니고 받는 쪽이 기다리고 있죠, 앞에서. 주는 쪽은 뒤에 써야 돼요. 뭐야, 주는 쪽이 앞에 데이터에 주는 거죠. 요것을 앞으로 넘겨준다라고 해요. 너네 관계는. 야는 받는 쪽, 야는 주는 쪽. 우리 받는 쪽이 뭡니까? 지금 컨트롤 이름이 txt, 조문자로 txt 여러분들 판매 시간이라는 컨트롤 박스 안에 이걸 뒤에 있는 값을 받아 처리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요게 뭐가 들어가요? 이하고 들어가는 것이. 이게 구했던 값을 넘겨줍니다. 거기 너네 갑니다. 우리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앞에 여기에 초기화 코딩이 좀 이따 쓴 부분이고요. TXT 판매 시간이라는 컨트롤 박스 안에 여기서 구했던 값을 여기로 넘겨준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뭐 치냐면 TXT 판매 시간 치시고 이꼴 보면 인수는 타임인데 원래 형식으로 출력할 건 아니고요. 포맷 형식 문자 함수를 통해서 이런 형식으로 출력하겠다고 하는 거죠. 제가 그럼 요것을 두 번째 줄에 쭉 쳐주면 돼요. 그때 형식 넣을 때는 앞뒤로 쌍따옴표를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치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을 제가 직접 한번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TXT 판매 시간 이꼴 포맷 갈로 열고 타임 콤마 쌍따옴표 안에 AM 슬래시 PM 띄우고 H 콜론 NN 두 번 넣고요. 쌍따옴표. 자, 과연 출력이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넣고 잠시 빠져나올까요? X. 여러분들 디자인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야를 해제하고 자, 눌려보고요. 일단은 시간 여러분들 잘 나옵니까? 목록 표시 이거는 했잖아요. 우리가 요까지만 확인해 볼까요? 그죠? 요건 아직 안 했어요. 요까지 두 개만 확인합니다. 안 나오면 에러가 있거나 뭔가 여기서 잘못된 게 있겠죠.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요 포맷 함수를 설명을 드렸고, 한 개 더 여러분들 추가적인 부분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거거든요. 목록 표시 코딩인데 직접 데이터를 제시했을 경우 뭐냐면 그 프린트물에 보면 이제 그 CMB 지점명이 두 번째 콤보 박스인데요. 그림에서. 그것은 범위가 안 나와 있고 프린트 문제 보시면요. 서울, 경기, 부산, 강원, 광주라는 글자가 직접 입력돼 있어요. 그게 직접 데이터를 제시했을 경우인데 이럴 때 쓰는 여러분 속성이 좀 틀립니다. add 아이템이라는 속성을 써야 되는데 얘는 add는 더하다. 아이템은 항목이거든요. 항목을 더하다. 그 뭐냐 조금 약간 말을 조금 만들어 보면 항목 추가입니다. 그럼 항목을 추가하는 속성은요, 절대 넌을 쓰지 않는다. 이것을 계속 제가 강조하거든요. 넌을 잘 써요. 그럼 에라 뜨거든요. 넌을 안 쓰고 한 칸 띄워 쓰기 한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같이 나오다 보면 로고 소스 넌이 들어가는데 add 아이템 넌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띄어 쓰기를 하셔야 돼요. 한 개만 해주고 야를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이것만 바꾸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넌을 많이 넣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띄어 쓰기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닫고 비배로 가서 요 밑에 여러분들 뭐라 치냐면 CMB 지점명이죠. 오타만 없었는데요. CMB 지점명 다음에 점 치면 add 아이템이 제일 위에 있어요. 더블 클릭. 그냥 띄어쓰기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쌍따비 치고 서울. 한 개를 딱 쳤죠? 그럼 한 개를 딱 해놓은 거 다음에 쉬워요. 얘를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컨트롤 C. 뒤에 엔터 쳤던 요 밑에 가서 컨트롤 V 붙여넣기. 서울만 잡아서 여러분들 경기 바꾸고 끝에 가서 엔터 또 갖다 붙이고 컨트롤 V만 쓰면 돼요. 서울을 잡아서 부산 끝에 가서 엔터 또 갖다 붙이고 강원 또 바꾸시고요. 제일 끝에 가서 또 엔터 또 갖다 붙이고 마지막으로 광주죠. 광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목록 표시 코딩 두 번째입니다. add 아이템을 쓰는 이유. 직접 이렇게 데이터가 제시됐습니다. 그때는 none을 안 쓰고 띄워 쓰기를 한다는 거죠. 띄워 쓰기.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쭉 씁니다. 요 일본 문제는 참 뭐 할 게 많네요. 그죠? 일단은 한 줄, 두 줄, 총 코딩은 일곱 줄이에요. 일곱 줄. 이건 다섯 개니까, 그죠? 근데 복사해서 갖다 붙일 때 여러분들 혹시나 누락된 게 없는지 봐야 돼. 서울, 경기, 부산, 강원, 광주 맞는지 보시고요. 잘 됐다면 X 빠져나가셔가지고요.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눌려가지고 목록에 잘 나오는지 봐야 돼. 그러면 5점을 받았어요. 5점. 야도 잘 나와. 그죠? 잘 나옵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요것은 메시지 박스가 아니에요. 패턴을 제가 다른 걸로 놨거든요. 자, 우선 여러분들 이것은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특정 주소에 메시지적 내용이 표시되는 코딩인데요. 글꼴도 바꿔요. 굵게. 그리고 종료되는. 자,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이 코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했고, 요게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요거고요. 방금 했던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특정 셀 주소에 메시지적 내용을 표시하는 코딩이거든요. 그때는 비배는 엑셀에 셀 주소를 인식하는 기호가 대괄호입니다. 대괄호를 넣어주고 그 안에 주소 넣어주면 비배가 여기로 가서 데이터를 넣어주거든요. 표시할 내용은 쌍따옴표를 넣어줘야 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메시지 박스 할 때 텍스트 내용이라면 내용만 있다면 쌍따옴표고요. 함수를 쓴다면 쌍따옴표를 쓰면 안 돼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지금 함수 써야 되거든요. 오늘 날짜는 데이트. 이 주소에 뒤에 값을 받아서 요 주소에 오늘 날짜 찍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 이렇게 할 거고. 두 번째는 글꼴 바꾸는 거. 특정 셀 주소에 글꼴 서식 지정하는 거. 자, 여러분들 총 네 가지가 나오다가 플러스 알파가 더 있습니다. 그건 밑에 색깔이거든요. 밑줄하고 색깔. 여기 요즘에 슬슬슬 나와요. 좀 이따가 보고. 여러분, 일단은 기본적으로 글꼴을 바꿀 때는 앞에 이 개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습니까? 점 다음에 폰트는 속성, 그 뒤에 네임은 메서드라거든요. 그래서 메서드는 이 속성이 하위 명령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폰트 글꼴 뒤에 오는 명령어는 이름은 네임, 크기는 사이즈, 굵게는 여러분들 볼드가 굵게거든요. 기울이면 이태리. 이 두 개는 true라고 설정해요. 글꼴명은 쌍따옴편에 글꼴명 쳐도 되고, 입력해야 되고, 글꼴 크기는 쌍따옴편 안 쳐도 뭐 글꼴 크기 들어갑니다.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나는 쳐야 되고. 자, 그런데 추가 부분은 밑줄, underline이라는 메서드를 써야 돼요. underline, 밑에 줄을 꺾겠다. 그 말이거든요. 밑줄이죠. 밑줄. 언더는 아래니까. 나도 true.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해서 시험장 갔더만 요새 글꼴색이 나옵니다. 그죠? 글꼴색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조금 돌렸어.
자, 컬러가 많네요. 그건 다 외울 수 있는 영어거든요. 주로, 빨강과 파랑은 여러 시험에 나오는 단골 나온다면 나왔고, 폰트점 컬러인데 이꼴 비주얼 베이직 레드 빨간 비베로 블루 파랑 옐로우 노랑 블랙 검정 화이트 이 영어는 여러분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레드 블루 옐로우 블랙 화이트. 음. 그러면 이 주소의 글꼴 색깔이 파란색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게 시험 나뭐 지금 다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거 종류로 나오다가 이제 약간씩 확장되게 나오고 그럼 지금은 뭐냐면 글꼴 스타일은 굵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것만 여러분들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은. 그럼 우선 여러분들 요령이 있어요. 이 셀 주소가 먼저 들어가면 이하 일일이 다 쳐야 돼요.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울이면 영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태리 철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요거는 마지막에 놓고 앞에 있거든. 이하부터 넣어주는 거죠. 폰트 점 하면 나오거든요. 이태리 이거랑 트루플스가 나와요. 그럼 요거부터 치면 편해요. 속성부터. 한번 같이 해보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닫기 단추에 코드를 짜야 되거든요. 그럼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서 여러분들 사용자 정의 폼을 다 떼야 돼요. 왜? 닫기 버튼에 코드를 짜기 위해서 명령 버튼 닫기에서 더블 클릭 따닥 그러면 CMD 닫기가 클릭되죠. 엔터 좀 펴놓고 자 우선 특정 셀 주소 이를 디투가 대괄호 되기가 좀 조금 쉽죠. 그대로 치면 돼. 디투 이꼴 여기에 오늘 날짜 데이트 하고요. 이게 바로 오늘 날짜 표시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주소에 글꼴은 굵게라. 그럴 때 디투부터 치지 말고 폰트부터 치볼까요? 폰트 점 그죠? 이 편하죠? 여기서 여러분들 굵게는 볼드거든요. 볼드 처음이 나오네. 이걸 트루펄스 나오잖아요. 이렇게 넣어놓고 앞에 안 넣었던 개체 디투를 찍어주면 편하죠.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하고 이건 앞에 같이 넣어요.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이거 확인하고 색깔도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은 닫고 X 그리고 지금 D2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눌려가지고 닫기를 누르자마자 여러분들 우리 한 가지 종료가 안 넣어놨네. 잠시 빠진 게 있네. 비주얼 베이직. 여기에 여러분들 언노드미가 빠졌네. 그지? 언노드미가 몇 가지 있어요? 총 세 줄이죠. 이 순서로 처리될 겁니다. 그러면 다 넣고 난 뒤에 폼이 닫히겠네요. 그죠? 요 언노드미 마지막에 넣어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닫고 눌려가지고 닫기 눌리면 보세요. 오, 기다리면 폼도 닫히겠죠. 그거를 할자 나옵니까? 요 색깔을 우리 파랑 색깔로 만약에 바꿔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추가적으로 해볼까? 이거 잠시 지우고 디리트.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자, 언노드미 요 위에 파랑색으로 바꿔라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폰트 점 먼저 챙겨놨습니다. 폰트.점 컬러입니다. 컬러. C만 쳐도 컬러라는 영어가 C-O-L 세상에 컬러가 안 나와. 컬러. 컬러가 나올 법도 한데 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야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컬러 이꼴 여러분들 비주얼 베이직 파랑으로 블루 BLUE 그리고 앞에 디프를 넣어줄까요? 대괄호의 점 컬러가 파가 안 뜨네. 어. COLOR 컬러 외우셔야 되겠어. 어쩔 수 없네. 에이, 나올까요? 보면 되죠. 확인해 보면 되지. 닫고. 자, 다시 눌러볼까요? 닫기. 오, 진짜 바뀌네.
바뀝니까? 홀로.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안 된 게 있으면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세 번째 거로 갑니다. 자, 세 번째 것은 여러분들 또 뭐가 다르냐? 일본 문항은 많이 다른 건 없어요. 근데 3번 문항에서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알 거지만은 그 메시지 박스 보시면 총 다음에 1건, 한 건 나오죠. 요 1을 여러분들 입력된 데이터 개수가 나오는 숫자거든요. 그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잘 됐으면 닫고 이제 사용자 정의 폼 세 번째 것을 열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은 무난한 문제입니다. 그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대출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요 코드 짜볼까요? 개발 로고 탭에 가서 디자인 모드 활성화. 해당 명령 버튼을 더블 클릭. 닫아. 그다음에 폼 이름 좀 쉬워줘. 대출 등록. 요거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CMS. 항상 이 스타트. 기출 F로 보시면 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초기화로 넘어갈 건데요. 이게 잘 됐으니. 초기화 코딩은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탐색기 창 폼 옆에 더하기 누르면 폼 이름이 밑에 나오죠. 대출 등록을 실행해서 창을 띄우고 디자인된 폼을 띄우고 요 회색 부분에서 더블 클릭 따닥. 그럼 클릭에 요 안에 코드 짜면 안 돼요. 이니셜라이즈로 바꾸셔야 돼요. 초기화시키. 요소 코드를 짜야 돼요. 뭐 짤 거냐면 또 J5부터 J10 나오네요. 지급, CMB 지급이죠. 우리 로고 소스 또 쓰는 거예요. 그러면 CMB, CMB입니다. D가 아니에요. 지급, 직업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 직업 다음에 점 로고 소스 R로만 쳐도 나오죠. 이꼴. 그 다음에 목록은 J5부터 J10. J5부터 J10은 직접 타이핑 쌍따옴표 치고 해야 되죠. J5부터 J10 쌍따옴표로 묶어주시고 쌍따옴표를 안 쓰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날짜가 대출일, 요거는 형식 바꾸는 거 아닙니다. 그럼 받는 쪽이 뭡니까? 컨트롤 박스인 택상자인 TST 대출일에 뒤에 값을 받아 처리할 건데 이걸 오늘 날짜를 출력이 돼 있죠. 그림에 그러면 데이트. 그리고 여러분들 1번이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럼 중간 요 총 몇 줄이에요? 표기학 과정에서 두 줄입니다. 나머지는 없죠. 그리고 우리 중간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 닫아볼까요? 닫고 디자인 모드 배제하고요. 매출로 눌리면 뜨죠? 목록 나오는지 보시고 오늘 날짜 찍혔는지 봐야 돼요. 잘 찍혔죠? 그럼 1번 5점을 받았고 이제 3번이 문제인데 3번이 닫고 자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서 3번 코딩을 하기 위해서 대출 등록을 더블 클릭 이 종료 버튼에 코드를 짤 건데요. 더블 클릭 자, 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오늘 날짜도 나오고 뒤에 띄우고 총 띄우고 한 건 띄우고 입력 띄우고 완료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자,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엑셀에서 표 입력된 데이터 개수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요 개수는 안 들어가고요. 실질적으로 입력했던 개수가 순수한 데이터 요 개수 하나. 이 하면 두 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요 입력된 요 개수를 설명해요. 그 코드를 설명 좀 드리면요. 자, 일단은, 레인지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뜻도 있고, 범위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럼 지금 기준으로 가요. 기준.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렇게 튕기는데,
빼기 숫자 밑에 있는 게 야는 가로 열고 시작 셀 주소를 쌍따옴표에 넣어주면 됩니다. 코딩 법두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요거 말고 딴 방법이 있어요. 야는 뭐냐면 야는 영진, 이기적 코딩, 보고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많이 쓰는 코딩이고요. 야는 시작 셀 주소 뭘 찍느냐면 여러분들 제목행 필드명이죠. 제목행 입력된 첫 번째 데이터 셀 주소. 그러면 B4가 되는 거죠. 야는 시작 셀 주소를 랭지 기준으로 죠. current region은 current는 시사적 영역을 쓰는 현재란 뜻인데 region은 영역이에요. 현재 영역은 비배에서는 연속된 범위로 씁니다. 현재 영역 연속된 범위에 대한 loss, s가 붙으니까 행들, 점 카운트 개수, 연속된 범위에 대한 행들의 개수까지만 해석하면요. 자, 야를 기준으로 연속된 행들의 개수는 몇 개 있습니까? 세 개 있죠. 연결된 거. 근데 세 개가 입력된 거 아니잖아. 한 개잖아요. 그래서 뺄 숫자가 있어요. 빼기 숫자인데 빼기 숫자에서 들어갈 것은 요 숫자 들어갈 부분은요. 자, 내려와서 제목행 무조건 제외인 거야. 이건 빠져야 돼. 제목행 바로 위에 연속으로 입력된 행이 있으면 그것도 제외입니다. 우리 야가 엄청 붙어 있잖아요. 그럼 빼기 1이 되는 게 아니고 빼기 2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야가 만약에 안 붙어 있고 여기 있으면 야만 빼보면 되죠. 야는 연속된 게 아니니까.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럼 붙어 있으면 야도 빼기 숫자에 대한 두 개를 빼줘야 되죠. 그럼 지금은 붙어 있으니까 빼기 2를 하면 아까 3이 나왔었잖아요. 3. 3 빼기 하면 1이 되는 거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럼 여기 명함은 왜 2가 되느냐? 연속된 행들의 개수는 4가 되죠. 근데 우리 빼기는 상수값으로 넣어놓을 거거든요. 그냥 항상 빼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아지죠? 그래서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해를 위해야 돼. 자, 요거는 요거.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아까 셀 주소 인식하는 것은 대괄호로 된다 했죠? 이렇게 코드 짜도 돼요. 우리 아까 특정 셀 주소에 매수 표시할 때 이걸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대괄호 넣어도 돼요, 대괄호. 셀 주소, 점, 그런데 이렇게 해서도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바꿔도 돼요. 어찌 보면 이게 더 쉬운 것 같죠? 그죠? 어, 이렇게 써도 되고, 이래 써도 되고. 근데 왜 제가 이것을 같이 알려드리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어떤 제가 기초를 해놨잖아요. 그거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봐라. 자, 그리고 난 뒤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메시지본 보시면, 야가 메시지인데, 오늘 날짜. 지금은 2024년 10월 25일 날지만, 오늘 날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딱 끊어서 띄우고, 총 띄우고 끊습니다. 정확히 끊는다면 끊고. 그 다음에 띄우고, 총 띄우고, 끊고. 한 할 때 1 끊고, 건 입력 완료 끊고. 그럼 덩어리가 몇 개냐면 1번. 띄우고, 총 띄우고가 2번. 3번이 제일 중요하죠. 요 1, 건수, 요거 나오는 거. 요거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3이고, 야가 건, 띄우고 입력 띄우고 완료가 4번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 뭘로 연결시킵니까? 엔드. 그럼 덩어리는 총 4덩어리예요. 메시지 부분만 그래요. 메시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천천히 할 테니까 이것은 제가 출석으로 처리할게요. 자, 잠시 들어가서 외출 등록 들어갔으면 이게. 일단은 여러분 출석 메시지 부분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시작하면. 자, 그러면 MSG 한번 해볼까? MSG BOX BOX 띄우고 메시지 들어갑니다, 이제요.
오늘 날짜를 여기까지 말하거든요. 요거 처리하기 위해서는 date, D-A-T-E. 여기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띄우고 총 띄우고 요 부분을 처리할 건데요. 이거는 연결시키기 위해서 띄우고 AND 띄우고 쌍따옴표 안에 띄어쓰기하고 총 띄우고 공백을 넣는 거죠. 한 번 넣고 야도 한 번만 넣어야 되죠. 요까지가 뭐냐면 두 번째 요것을 말하고 있다. 띄우고 총 띄우고 여기 띄우고 총 띄우고 그다음 1 이제 이 하이라이트죠. 1은 어떻게 해? 1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띄우고 나서 엔드 띄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야를 자동으로 개수를 구하는 코드 넣을까요? 자, 여러분들 레인지로 먼저 한번 해볼까요? RANG 발로 열고 G입니다. 제약셀 주소는 쌍따옴 치고 우리 B4를 기준으로 B4 이 주소가 B4죠? B4 B4를 시작셀 주소로 하기로 했죠, 그죠? B4 소문자 합쳐도 관계없어요. B4를 기준으로 점 이제 나옵니다. CU만 쳐도 돼요. CU current region 현재 영역 연속된 범위 점 로스 RO만 쳐도 로스가 있죠. 행들의 점 카운트 COU 하면 카운트 나옵니다. B4를 기준으로 연속된 범위에 대한 행들의 개수에서 빼기 숫자 제목행 빠지고 1 제목행 바로 위에 단계 돼 있었죠? 또 빼기라면 총 빼기 두 개를 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요겁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렌지 쌍칼로 안에 B4를 기준으로 점 current region 현재 영역 연속된 범위속에 대한 로스 행들의 카운트 개수 빼기 제목 빼고 바로 위에 연결된 거 빼고 이를 빼야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이게 메시지가 끝났는데 다 끝난 줄 착각하거든요. 메시지 박스에서 메시지만 끝난 거예요. 좀 길어서 그랬어. 근데 확인 버튼을 생략할 수 있죠? 콤마 두 번 찍고 끝난 거 아니에요? 콤마 두 번 찍고 타이틀 글자는 쌍따옴 치고 홈 띄우고 닫기 이렇게 나와. 메시지하고 이제 버튼의 종류 생략 타이틀 넣었습니다. 여기 다 끝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엔터 쳐놓고 밑에 언로드니 폼을 닫겠습니다. UNLOAD 그리고 에미스 여기까지가 두 줄 코딩입니다. 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잘 됐는지. 자, 빠진 거, 빠진 거 있다. 큰일 날 뻔했다. 그죠? 그죠? 그냥 넘어갈라. 뭐가 빠졌냐면 요거 빠졌네. 요거. 1 다음에 요거 몰두하다 보니까 요거 빠지네. 엔더 다음에 여러분들 건 띄우고 입력 띄워 요거 안 넣네요, 제가. 자, 여기 이름까지 됐고 여러분들 띄우고 엔더 띄우고 상따 치고 건 띄우고 입력 띄우고 완료 요거에 넣으셔야 되고 여기 메시지죠. 아, 아까 저 누락된 게 있어요. 요거 이까지 놓고 요거 써엔드 그다음에 쌍따옴표 치고 건 띄우고 입력 띄우고 완료. 아, 요거 안 넣을 뻔했어요. 요거 넣어줘야 되죠. 한 건 입력 완료. 결과적으로 지금 뭐냐면 코드는 요거죠. 요 메시지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까지 요까지 요까지가 메시지. 그리고 콤마 두 번 찍고 홈 닫기 타이틀이죠. 확인해 보시고
자, 여기 잘 됐으면, 자, 확인하러 갑시다. 어느 어디일까요?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닫고, 홈, 이거 버튼 눌려가지고, 종료 눌려볼까요? 홈 닫기 잘 나왔고, 오늘 날짜 총 한 건, 일 잘 나왔네요. 확인을 닫기죠. 동길동 밑에 가라고 치고요. 그러면 이제 두 건이 나와야 되겠네요. 두 건 넣어줘 볼까요? 여러분들 종료, 2로 잘 바뀌었네요. 두 건 입력 완료. 라고 나오네.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예요. 확인. 그리고 이건 연습 때문에 제압 보고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 기출 문제, 기출 출제 유형 추가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할 겁니다. 제가 추가 기출이라는 시트를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폼하고 관계없는 3번 문항에서 나오는 건데. 얘는 뭐냐면 추가 기출 시트를 딱 클릭했을 때, 아니, 요거 가서, 요 안에 가서 어떤 데이터를 만약에 가나다를 치잖아요. 엔트 치면 얘가 글자가 바뀌는 거예요. 궁서체 글꼴 크기 12로 바꿔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벤트가 체인지 이벤트죠. 야는 시트에서 코드를 짜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는 좀 틀린 게 우리 조금 전에 특정 셀 주세 글꼴 뭐 내용 넣고 어떤 내용 넣고 글꼴 바꾸는 것은 대괄호 안에 셀 주소가 개체였는데 야는 여러분들 모든 셀에 입력된 입력이나 수정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개체가요 타겟입니다. 타겟을 외웁시다. 타겟. 타겟이 개체로 아까 대괄호에 들어갈 자리가 타겟이다. 어디에 똑같습니다. 요거만 달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타겟. 그리고 여러분들 나머지는 폰트점 네임, 글꼴명, 이꼴 글꼴명 넣어주면 되고요. 사이즈는 크기, 그 다음에 폰트점 사이즈 또는 쌍따옴표 글꼴 크기는 쌍따옴표 쳐도 안 쳐도 관계없어요. 글꼴명은 쌍따옴 묶어줘야 되고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적어놓은 볼드는 굵게, 이태릭은 기울임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머지 아까 색깔은 기존의 타겟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여러분 안 적적돼가지고 또 이렇게 또 안 할까봐 제가 올라가서 아까 했던 것을 조금 요 컬러 요점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해드릴게요. 자, 내려와서 혹시나 또 적어주는 거 아니면 또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요 밑에 거 요 글을 꺾고 요렇게 놓고요. 여기 타겟으로만 바뀌는 것도 없어요.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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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타겟이죠. 그러면 개체만 바뀌면 여러분들 요것만 넣어주면 뒤에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보는데요. 작업 순서가 우선 해당 시트에서 시트명에서 시트 이름에서 우클릭 코드 보기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 시트, 이건 좀 지우고 갈게요. 시트 이름 안에서 오른쪽 버튼 코드 보기가 있죠. 코드 보기.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여러분 색깔이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약간의 회색이 들어가 있습니까? 선택된 거거든요. 그러면 대상이 일반이 아니고 워크시트 이거 눌러야 돼요. 이것은 개체를 선택하는 화살표거든요. 워크시트를 해야지만 요 시트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코드 짜는 내용. 요걸 바꾼다는 거. 이제 내가 적어놨죠. VB 창에서 왼쪽 상단에 개체 선택한 화살표 클릭해서 워크시트 선택해 줘야 됩니다. 요 시트 인식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체인지 이벤트로 바꿔야 되는 지금 셀렉션 체인지가 돼 있잖아요. 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돼요. 셀렉션만 없으면 되거든요. 요거 셀렉션만 지우고 체인지 이렇게 해야 똑같죠. 그렇잖아요. 체인지 이벤트니까.
지금 거기 싫은데요. 저는 바꾸는 거 할래요. 하는 분들은 이거 눌려가지고 change. 그럼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은 여러분들 이거만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만 지워서 되고 안 그러면 change를 선택해서 추가돼 있죠? 요거에 잘 따라하셨나요? 잘 됐나요? 음. 자, 질문 나왔습니다. 간만에. 그러면 체인지 이벤트 바꿨다면 타겟하고 점, 폰트 점 치면 네임 나오거든요. 공서치. 요 타겟부터 폰트를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요. 점 치면 사이즈 선택하면 되고, 이꼴 12. 글꼴 크기는 쌍따옴표를 안 쳐도 관계없다. 쳐도 되고. 자, 이 두 줄 코드입니다. 두 줄. 그리고 다 했으면 X 닫고, 우리 아무 셀에 가서 가나다 치볼까요? 바뀌는지, 가나다? 해서 바뀌는. 폼 탭에 가면 공서체의 CD로 바뀌었다. 요것도 예전에 나왔는데 요즘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안 됐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잘 됐다면. 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에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프린트물 앞으로 갑니다. 함수가 이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들 5페이지, 5페이지, 이 파일은 닫고 자, 여러분들 여기 뭐 계산 작업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거든요. 요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단 개념부터 좀 설명드리고 시작하면요. 일단 함수 문제는요. 내려와서 다섯 문항 나오고 6점씩입니다. 3점 몇 점이고요. 딴 거 다 맞추면 함수 안 와도 되죠. 아, 그죠? 시험 합격이니까.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죠? 우리 5점 안 했잖아. 65점은 나와줘야 되죠? 그럼 5점이 모자라는데, 그러면 사용자 증명 함수 한 문제 맞추면 6점 되니까 65점이 꼭 나와줘야 되고요. 6점 되니까 71점 합격이네. 이게 합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맞잖아요. 이거 맞췄거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생각이 드는데도 불합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65점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함수는 한 문제 맞출 건 아니고요. 세 문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일반 함수 문제는 제가 이거 패스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따로 유튜브에 들어가 있지만은 한 가지 일반 함수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HVLOOK을 포함해서 매치까지 결합하는 문제. 그 2021 버전부터 추가된 함수 XLOOKUP과 XMATCH 함수가 추가됐어요. 요 문제, 요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이것만 공략하면 돼요. 공부할 때. 한 개는 버리고. 그럼 이거 먼저 공략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부터. 이 세 문제는 맞춘대. 그럼 이거 안 맞춰도 돼요. 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1번 함수가 더 쉬운 거 아닙니까? 좀 더 복잡하셨어요. 배울 수 있든 않습니다. 문제풀이에. 요 세 문제 맞추면 신경도 안 써도 된다는 소리죠. 우리 세 문제 맞추는데 왜 그걸 신경 씁니까? 합격이 목적입니까? 함수의 양이 목적입니까? 합격이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1급은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우수를 요령껏 공부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 아듬으면 안 돼. 그럼 시간도 모자라고 지치고 또 막상 가면 맞추지도 못해요. 이거 좀 건드렸다가. 그럼 옳게 하는 게 한 개도 없거든요. 한 우물을 파자가 저의 강의법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거면 파자 이거죠. 남들이 뭐라 하든 말고 안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 팠는데 이걸 다 못 맞췄잖아요.
그럼 덜 파는 거야. 더 파야 돼. 이것만 하자 이겁니다. 제 말만 들으면 돼요. 굳이 아까워가지고 고바심에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이것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아쉽게도 불합격이 많이 되거든요. 그냥 생각도 안 합니다. 수업에서. 근데 그렇다고 제가 너무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 동영상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면 되는 거고. 사용자 정의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용자 정의 함수는 내가 함수를 만들겠다. 이 타이틀이에요. 그 배우는 이유가 계산식이건 뭐건 내가 함수를 만들어서 좀 편안하게 쓰자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쓰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함수를 만드는데 엑셀이 내가 만든 함수를 지원하겠느냐? 지원해 줄게 이겁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죠. 사용자가 함수 만들 때는 반드시 여기에 가서 만들어야 이거죠. 엑셀이 지원하는 모듈에서 만들어야 이겁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만든 함수가 기능이 되게끔 엑셀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모듈은 작은 프로그램 단위거든요. 여기에 코드를 짜야 돼요. 선생님 갑자기 코드라니까 머리가 아픈데, 그 코드가 어려운 코드가 아니에요. 딱 나오는 코드는 딱 세 가지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함수는 함수명령 쓰고 괄호를 인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식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함수명은 뭐냐? 지금 코드 짤 건 아니지만 프린터 보시면 항상 시험에서 이 기출 문제거든요. 네모 박스가 주어집니다. 퍼블릭 펑크션, FM 지급 금액, 괄호 안에 있는 게 인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FM 지급 금액은 내가 만든 함수 이름이고 내만 쓸 함수라고 보면 돼요. 괄호 안에 있는 이 함수의 공식이라고 보면 되죠. 인수들이죠. 딱 이것만 써야 돼요. 그리고 함수마다 인수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관계, 콤마, 수납 금액을 인수로만 쓸 수 있는 함수가 FM 지급 금액 함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자 정의 함수는 변수거든요. 쉽게 말해. 저장할 장소예요. 그러면 구문에서 퍼블릭은 왜 이게 뭐냐? 전역 변수 선언할 때 쓰는 전역 변수가 뭐냐면요. 제가 적어놨어요. 일반 모듈 시트 위에 선언해주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거든요. 그러면 퍼블릭이라는 전역 변수 선언하면 선언해준 변수 이름은 이 변수는 이걸로 해서 퍼블릭. 퍼블릭 된 펑크션 기능을 심을 건데 FM 지급 금액이라는 것이 한 줄짜리 아닙니까? 그럼 전역 변수로 뭘 설정했다? FN 지급 금액이라는 이 변수를 선언해줬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퍼버릭으로 변수를 선택해준 것은 이 함수는 어디든지 다른 모듈에서 공동이 퍼버릭입니다. 공동.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데서 이 함수를 호출해도 쓸 수 있게끔 두루두루 쓰라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퍼버릭을 선택해주는 것이 딴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줄을 치는 거거든요, 먼저.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됩니까? 나중에 할 겁니다. 모듈의 코드를 짜야 된다.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문제 보면 조건이 개입되다 보니까 나중에 할 거지만요. 우리가 내려와서 여러분들, 구문 요거 하기 전에 이렇게 요것 때문에 야는 사용자 정의 함수다. 그 말이고요. 야가 인수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험에서는 세 가지 구문을 요구하고 왜냐하면 요거 항상 조건이 개입돼요. 조건을 처리하는 구문이라고 보면 돼요. 제일 처음에 단일이 많이 배울까요? 요 단일이 푸는 비주얼 베이스는 구문입니다. 중이 딱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 여러분들 다중 if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은 다중 if를 쓸 수도 있고 경우의 수인 셀렉트 케이스 부분이 있습니다. 이 셀렉트 케이스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조건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그거나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두 개는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 쓰는 구문입니다. 구문은 틀려도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은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인데 어떤 구문을 쓰냐에 따라서 구문이 틀리겠죠.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 쓰는 구문 두 가지. 다중이표가 있고 설득 케이스 구문이 있습니다. 얘는 조건이 하나. 근데 구분이 틀려서 그렇지. 딱 이 세 가지 마시면 준다죠. 그것을 문제 속에서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쉬는 시간이니까 10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사용자 증함수를 만드는 방법. 자,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코드 그룹의 비주얼 베이직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삽입 메뉴 가서 모듈을 꼭 눌러야 됩니다. 여기 코드를 짜야 되거든요.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제일 처음에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여러분들 코드 그룹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죠. 거기에 가셔가지고 모듈을 누린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모듈이 생길 거예요. 그럼 한번 눌려볼까요? 모듈이 1이 생겼어요. 우리가 변수 선언이라고 보면 돼요. 사용자 정의함수 만들 건데 그거는 두 줄을 보고 치면 되는데 여러분들 소문자로 치세요. 퍼블릭 할 때 이유가 있어요. 퍼블릭 소문자로 치십시오. pub 그거 보고 치면 돼요. lic 그리고 펑크션. 왜냐하면 fm이 소문자거든요. 이거 대문자 치면 채점기에서 인식 못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문자로 치면 변수는 그대로 가지만은 뭐좀 명령어는 대문자 바뀌거든요. 그리고 오타를 조심하셔야 돼요. 관계, 콤마, 수납금. 뺄때 치면 파란색은 오타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또 얘가 좀 대문자 바뀌잖아요. 근데 얘를 대문자로 치면 FM을 대문자로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여기 사용자 정의함수인데 여러분 얘는 여러분 참조로 변수는 공백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공백을 모르게 넣지 않습니까? 엔터 치면 여러분 빨간 색깔이 뜨죠. 공백이 들어가게 컴파일 오류가 딱 생깁니다. 그래서 공백을 지우면 생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인수 다시 한번 보세요. 오타가 없는지 봐요. 이 안은 왜 쓰냐면 나중에 이 엑셀에 가서 이 주소만 찍어주면 코드 짰던데 요 인수가 쓰일 거거든요. 글로 가서 셀 주소, 쉽게 말하면요. 관계하고 수납금액 이 데이터가 어디로 들어가서 우리 코드 짰던 데 들어가서 비교를 합니다. 음. 그때 인수로 쓸 거예요. 이게 함수 공식이라고 보면 돼. 이 함수는 공식이 인수들 이 두 개만 쓰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문제 봤더만은 지급금액 계산식이 나와 있죠? 수납금액 곱하기 보상률인데 계산식만 나와 있으면 시험에 안 되겠죠? 조건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문을 쓰는 거거든요. 수납 금액은 그대로 여러분들 넣어주면 되고 보상률 때문에 쓰는 건데요. 관계가 붙도는 모일 경우 자 보상률은 50%를 곱하고 그 외에는 90% 곱하라. 그게 조건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조건이 단일 형태거든요. 단일 구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구문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단일 if, VB에서는 구문이에요. if 다음에 띄어쓰기. 여러분들 항상 이 띄어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보통 붙여서 치는 분이 많은데 항상 명령어하고 조건은 띄어쓰기 고치기입니다. 띄어쓰기 해주고 조건을 넣고 조건을 만족할 경우라면 그런 뜻이고요. 명령문이 처리될 것, 이 명령문은 여러분들 어떻게 처리되냐면 사용자 정의 함수가 먼저 입력되고 이 꼴은 비교해서 D값을 받아 처리하는 거죠. 값만 넣을 수도 있고 시험에 따라서 계산식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계산된 값을 이리로 넘겨줌으로써 이 함수의 이 값이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되는 장소를 변수라거든요. 이 함수가 이제 요 값을 인식하겠죠. 그럼 엑셀에서 이 하로 호출하면 저장된 값이 셀에 찍히는 거예요. 요 순서로 넣어야 됩니다. 요 명령문 넣을 때. 그 명령문이 처리되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라면 else 그 외인 그 뜻입니다. 최종 명령문이 들어갑니다. 요것도 요 순서로 넣어요. 똑같이. if는요, VB에서는 if를 시작하면 항상 종결을 end로 끝내야 돼요. end if를 안 쓰면 에러 뜹니다. 종결은 항상 end. if로 시작되면 end if로 끝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은 퍼센트라는 기호를 인식 못하기 때문에 50% 나누고 곱할 때 여러분들 0.5로 입력하셔야 돼요. 퍼센트 치면 안 돼요. 엑셀은 인식하지만 엑셀 그 비비에는 0.5로 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구문을 보면 이제 조건과 조건이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체크해 놓기를 또는이라고 또는 OR이라는 연산자가 들어가거든요. 우리 엑셀은 이렇게 쓰잖아요. OR 넣고 고고 필터나 조건 수에서 이렇게 조건 1, 콤마 조건 이렇게 넣었잖아요. 근데 비주얼 베이직은 중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조건 1과 조건 2가 한 가지만 만족한다면 그만입니다. 그 조건을 만족한다면 된 명령문 요렇게 넣을 겁니다. 그다음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else 그 밖에는 최종 명령문 요것도 요 식으로 넣을 거예요. 동결은 end if. 그럼 여러분 천천히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면 제일 처음 여러분들 if 하시고요. 아예 이 외우는 건 이제 소문자 써는 게 없습니다. if 띄우고 여러분들 그 관계라는 것은 왜 이렇게 타이핑하게 되냐면요. 참조로 이것은 문자 데이터입니다. 인수로 선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치면 비베가 이 관계라는 인수를 나 요거 실행하면 얘를 요구할까 입니다. 주소를. 얘를 탁 찍어주면 엑셀에 있던 관계에 입력된 요 데이터가 호출을 당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데이터 값이. 그럼 뒤에 있는 거와 비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 이거 같습니다. 엑셀에서 셀 주소 비교 연산자 비교가 그렇잖아요. 여기 셀 주소 역할을 하는 거죠. 주소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넣을 거기 때문에. 비교연산자 들어가죠. 비교값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이 순서, 조건, 입력 순서가. 이 순서로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관계 이꼴 분야 이죠. 그거는 문자에 때문에 쌍따옴표. 이게 조건, 입력 순서죠. 인수, 비교연산자, 비교값. 인수는 엑셀에서 받아올 거거든요. 그러면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 집어넣을 거고, 얘가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또는 띄우고, OR 띄우고. 두 번째, 뭐라 해가지고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이렇게 뭐. 이러면 여러분들 뭐가 이러갔더냐면, 야는 비교값밖에 안 넣었잖아요. 비교 대상에 써야지. 인수 넣어줘야 된다. 관계, 월 분야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그러면 관계가 붙도는 관계가 뭐 한 가지라도 true가 나온다면 전체가 true가 되는 게 오할이 돼요. 근데 비배는 띄우고 den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두 조건 중에 한 개를 만족한다면 이 명령문이 처리되는데 그 명령문은 제일 처음에 순서가 사용자 정의함수가 먼저 찍히고 뒤에는 계산식이나 값을 입력한 형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요 FM 지급 금액을 복사하세요.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요 사용자 정의함수 이꼴 뒷값을 받아치려 할 거거든요. 계산식이죠. 수납금액 찍고요. 수납금액 엑셀에서 받아올 거예요. 인수로 써놨으니까 요거 입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가 곱하기 보상률 치는 건 아니고 여기 0.5를 치는. 이 조건을 만족할 때 보상률은 0.5, 즉 50% 곱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거 치야 돼요.
그 다음에 엔터, else 그 밖에는 여러분들 최종 명령문을 독사하십시오. 갖다 붙이고. 그때는 0.5가 아니고 90%가 0.5. 종결은 여러분들 and 있고. 이게 끝, 이게 단일형. 조건 만족할 때 명령문. 그 밖에는 최종 명령문. if로 시작하기 때문에 종결은 and if. 무조아시겠어요? 이게 비주얼 베이직 포멀. 순서로 따지면 지금 처음에 좀 어색한데 하다 보면 뭐 별거 없구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면 자꾸 별거 없다는데 별거 있는데 그죠? 처음이라서. 그래서 조건 만족할 때 야가 처리할 명령. 야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밖에 else 요걸 다 쳐요. 종교는 and if. 자, 코드를 짰지 않습니까? X 빠져나갔어. 자, 쓰는 방법. 우리가 만든 함수 쓰느냐. 요서 여러분 H4부터 이제 요서 구하라는 건 호출할 거야, 호출. 그럼 만든 함수를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들 해당 셀에 가서 여기 가서 fx는 함수 마법사 있죠. 야를 클릭. 그다음 우리가 만든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범주 선택에서 화살표 누르시고요. 여기서 사용자 정의라고 있습니다. 요거. 참고로 사용자 정의는 무조건 나오는 글자가 아니에요. 코드가 안 맞으면 안 나옵니다. 이 글자가 늘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사용자 정의 누르면 야가 우리 인식합니까? 인식하죠? 응. 그다음 확인 누르면 요구하죠. 관계 인수가 두 개 나오지 않습니까? 관계 주소 찍어라 이거죠. 관계 주소는 데이터 처음 주소인 D4를 찍어야 됩니다. D3 찍으면 안 돼요. 수납 금액도 데이터 처음 주소인 F4를 찍으면 되죠. 이 아들이 아까 코드 짰던 데 들어가서 계산하더라 이것이. 조건 검사하는 것이. 확인. 그러면 19,350이 나옵니까? 밑으로 자동 처리할 때는 요게 하단 모서리에 오른쪽 밑에 더블 클릭. 얘가 정답입니다. 얘가 6점 받으시. 근데 에러가 뜨는 경우는 오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오타가 없는지. 오타가 90% 에러의 원인. 그 다음 여러분들 철자가 혹시나 빠진 게 없는지, 종결을 잘했는지, 에러 뜨는 분 없습니까? 있으면 에러가 떠야지 재밌는데. 그다음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닫고 옆에 사용자 정의 함수 이로 가셔야 될 거예요. 요번에는 또 뭐가 다르냐 이거죠. 문제 보시면 똑같고요. 들어간 경로는 이제는 그 두 번째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할인율을 곱할 때 뭘 곱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월 불이백이 20만 원 미만 이게 조건 1이고요. 2%를 곱할 거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이면 여러분들 미만으로 그 경계선을 두면 돼요, 조건을. 왜냐하면 20만 원 미만은 다 2%를 곱할 거고 이상 말고 30만 원 미만이 두 번째 낼 조건이죠. 3% 곱할 거고요. 그다음에 30만 원 이상 40만 원 미만, 40만 원 미만을 조건 3을 넣으면 됩니다. 그 외에는 40만 이상이죠. 5%는 그 외에. 이것은 조건이 여러 개인데 구문이 다중 이프가 아니고 셀렉트 케이스 구문을 쓰여 있죠. 요 구문 설명드리면요. L의 원인은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요거 적어놨고 종결 한 개, 지우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예, 한 개 더 경우 수가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and 펑커션을 지우. 이거 다 잘 안 지우는데 또 덕분에 한 개 더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왜 삭제하지? 이유는 모르겠어. 이런 경우상에 늘렸습니다. 예, 왜 지우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지우는데. 어, 잘 지우는 경우 있겠죠. 그죠? 치다 보니. 자, 일단은 요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거의. 구분을 모르는 경우 빼고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알 경우인데 에라죠. 근데 출제 유형이는 여러분들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인데, 이제 요거 구분을 좀 설명드리면요. 야는 구분이 이제 셀ect 케이스 다음에 인수인데, 인수는 여러분들 그 관련의 인수입니다. 요 인수를 선택했을 경우. 그럼 이거 누가 비교하냐면요. 케이스 이즈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경우와 is라는 명령은 참조로 여러분들 is성의 명령은요, 같다는 뜻이 의미가. 그러면 여러분들, 경우와 같다면, 같을 경우라면,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is가 들어가는 경우는 비교연산자 보면 반드시 is가 들어가. 비교연산자를 안 쓰면 is가 안 들어갑니다. 생략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같다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거든요. 비연산자에서. 만약 너를 넣는다면 is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냥 생략 가능하니까 너를 안 넣으면 is도 나 니 따라갈래. 나도 안 들어갈래. 둘 다 생략할 수 있는. 같다는 is가 없어요. 어. 그러면 연산자 들어가면 비교가에 100을 합시다. 100 이상을 넣었다 친다면요. 100 이상과 같을 경우라면, 즉, 같을 경우 혹은 경우와 같다면, 그럼 이거하고 비교하는 거. 이렇게. 그럴 때 명령문 1. 이 경우 아예 단수돼요. 두 번째 경우죠. 내려와서. 이것을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돼. 그럼 요 값이 달라지겠죠? 그럼 이 비교가 뭐와 경우와 같다면, 야를 복사했으니까 야만 바꾸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 덩어리가 조건에 따라서 세 개면 세 개 들어갈 수가 있죠, 덩어리.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밖의 경우라면 그 말이거든요. 최종 명령문 들어가고 종결 end if가 end select. 그래서 여러분 is를 사용하지 않고 to 명령 쓰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to는 어떤 경우냐면 사이가 is는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이값은 to 명령 어떤 거냐면 60 이상 70 이하인 경우 이럴 때는 60과 70 사이거든요. 이럴 때는 60 to 70 is가 없죠. 60에서 70 사이는 to 명령하죠. to. 그다음 is는 같다는 뜻 아닙니까? is 명령어는 비견산자 앞에 오게 돼 있고요, 무조건. 그다음에 같다는 관계는 너는 생략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서명과 같을 경우라면 할때 넌을 넣은 다음에 is가 써야 되지만은 야가 생략할 수 있거든요. 야를 안 넣으면 비견산자가 없잖아. is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 한번 하고 이거. 그럼 서명과 같을 경우라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간혹가다 is를 이제 너는 여러분들 생략할 수 있는데 is 같은 경우는 비원산자가 없으면 같이 생략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강요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틀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생략 가능하니까 야가 빠진 거예요, 둘 다. 같다면 이렇게 쓰면 더 편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경우다라고 보면 되고요. 실제 유형에서도 퍼센트가 나오잖아. 그래서 2% 입력 불가능하니까요. 0.0. 요걸로 곱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구문을 또 해가면서 알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답을 쫙 보여주는 거야. 그럼 그렇게 보여주면 제가 이 강의를 해보니까 타자를 치더라고. 의미를 모르고 그냥 똑같이 치더라고. 그런 것보다는
같이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항상 두 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주얼 베이직 가서 이건 손댈 필요 없고요. 이거 없다고 보고 삽입 가서 모듈 또 연습하는 거죠. 퍼블릭 소문자로 칩니다. PUBLIC 펑크션 FUNCTION 띄우고 자 FM 할인액이 사용자 정의 줍니다. FM 할인액이죠. 유리 아니고 할인액 갈로 인수는 월 불이백을 갖고 와서 쓸 거예요. 엑셀에서. 그래서 파란색 나오면 오타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오타 지금 검사 한번 해주시고 오타 없다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셀렉트 케이스 검사 되거든요. S, E, L, E, C, T 베이스 그리고 여러분들 월 불이백이라고 돼 있잖아요. 월 불이백 인수죠. 엑셀에서 갖고 와서 여기 대입할 거예요. 야가 엔터 케이스 첫 번째 경우라고 보면 되죠. 조건 1이라고 보면 돼요. 케이스 띄우고 여러분들 20만 원 미만부터 할 거거든요. IS is 미만 작다. 뭐면 20만 원 숫자 20만 원 봉이 다섯 개죠. 또 2만 원 치지 말고 봉이 다섯 개. 20만 원 미만인 경우와 같다. 자, 최알 명령문은 여기 FM 할인에게 계산식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에 저장할 값은 이꼴 계산식이 들어가죠. 월 불이백은 인수에 저 엑셀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집어넣을 거고요. 월 불이백 요 자리에. 주소 찍을 거니까. 거다가 곱하기 할인율은 직접 타이핑 2%를 곱하라. 그 말이거든요. 2%는 0.0. 그 다음에 복사를 좀 잘하시면 돼요. 두 줄을 복사해서 갖다 붙이. 이제 미만으로 하면 돼요. 조건을 30만 원 미만인 경우와 같다면 3% 0.03. 요 숫자만 바꿔주면 돼요. 숫자. 야, 첫 번째 경우야, 두 번째 경우죠. 또 갖다 붙이고, 세 번째 조건을 보면 돼요. 40만 원 미만 20만 원을 30만 원. 그때는 4% 곱하는 거잖아요. 0.0.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케이스 엘스랍니다. 그 밖의 경우라면 케이스 엘스. 자, 요거 FM 할인액 요 부분만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5% 0.05죠. 야가 뭐와 같으냐면 40만 원 이상 다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끝났기 때문에 종결은 end if가 아니고 end select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요. end select 끝나요. 여러분들 뭐 긴같이 보이지만은 이 숫자만 이렇게 바꾸고 요거 바꾸고 이 숫자 바꾸고 이거 바꾸고 근데 그 밖의 경우는 요것만 복사해서 갖다 붙여서 이거만 바꿨잖아. 종결 엔드 셀렉트. 자, 빠져나갑니다. 할인액이 갑니다. 이제 여기 갑니다. 자, 그럼 fx 누르시고요. 우리가 만든 함수 할인액 보이시죠? 야를 선택해서 확인. 인수 월브레백 주소 찍어라 이거죠. 자, 첫 번째 데이터 처음 주소 야를 찍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리면 2,400원 밑으로 자동 치고 하면 14,000원, 1,100원, 700원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죠. 확인해 보시고요. 식은 코드 내용은 요겁니다. 여기 미리 적어놨어. 이렇게 보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3에 가서 문제 보면 또 두 줄 칠 거고요. 요번엔 if인데 다중 if입니다. 그러면
구문 세 가지 흐름은 이제 기본은 했다고 보면 돼요. 평가가 여러분 돼 있는데 평가가 아니고 여러분들 아니, 평가는 합계가 돼 있죠? 이거 총점으로 바꿔주세요. 못합니다.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 잘못된 게 뭐냐면 여기 적어놨고 제가요. 오타 부분이 있는데 합계를 바꿨네 안 바꾸네 제가. 그 평가는 합계가 350 이상 돼 있는데 야 총점이라고 바꿔주세요. 총점이 350 이상이면 그 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A 등급 조건 이르고요. 300 이상이면 조건 두 번째입니다. 2 B 등급. 그 외에는 C등급, 그 외입니다. 그런데 O 뒤에 표시한 다음 부분 코드 뒤에 두 글자를 붙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분 코드 뒤에 65를 붙여라 이거죠. 그러면 뭐 지금 보면 이 총점이 350 이상이고 300 이상이네 그죠? 얘는 나중에 여기 B등급이 나오겠죠. B등급 뒤에 B등급 65 이런 식으로 출력해라 이거죠. 그래서 라이트 함수는 x랑 똑같아요. 요 인수를 받아서 오른쪽에서 두 개만 추출해서 갖다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말 거냐면 라이트 함수 쓸 겁니다. 이 다중이파와 같이. 라이트 함수하고 엔드 연산자, 즉 함수가 이 구문한 개하고 라이트 함수, 엔드 여기 세 개가 써야 돼요. 그러면 다중 조건부터 먼저 구문부터 설명드리면요.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죠. 그러면 if 다음에 띄우고 조건 1을 만족한다면 명령 1. 그냥 조심할 거 요겁니다. 다중 조건에서 두 번째 조건 넣을 때는요. if가 아니고 else if예요. 또 다른 if거든요. 그래서 if 쓰면 안 되고 두 번째부터 else if로 계속 가야 돼요. 세 번째 그럴 거니까 if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복사해서 갖다 붙였을 때 else를 안 넣어주고 if로 계속 하면 안 돼요. 또 다른 if거든요. 조건 1을 바꾸고 명령문 2 바꾸고 또 있지 않습니까? 야를 갖다 붙이고 조건 3을 바꾸고 명령문 3. 이것밖에 달라진 게 없어요. 두 번째부터 else if라는 것밖에 요거만 조심하시면 if가 else if다. 종결은 그 밖에 else 최종 명령문 종결은 and if 이래가는 거죠. 자, 그리고 라이트 함수는 pb에서는 인수가 들어가죠. 그 인수는 아까 설명했던 요 인수를 넣어서 그 인수는 나중에 주소 찍을 거 아닙니까? 찍었던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야, 셀 수직이랑 똑같죠, 지금 보면. 오른쪽 기준의 숫자만큼 줄이거든요. 똑같습니다. x랑. and는 문자열 결합선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개발 로고 탭에 가서 비주얼 베이스. 여러분들 이쪽 귀찮으니까 퍼블릭 펑크션 fn까지만 복사합시다. 요까지. 복사해서 삽입 가서 모듈 늘려가지고 갖다 붙이고 fm 뒤에만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발로 열고 인수는 부분 코드 콤마 동점입니다. 발로다. 그래서 오타 한번 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오타 맞는지 잘못된 게 없는지 보시고요. 해볼까요? 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if 띄우 첫 번째 조건 1이죠. 합계는 오타랬죠. 종점이라 바꿔냈습니다. 종점이었죠. 종점이 350 이상이라면 된. 그리고 FM 평가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요 자리에 있고 A 등급은 문자기 때문에 쌍따옴표 A 등급. 그래서 A 등급 뒤에 붙이는 게 있죠. 부분 코드 뒤에 두 글자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붙이기 위해서는 띄어쓰기 하고 엔드 띄우고 여러분들 어떤 값이나 그 사이 연산자 쓸 때도 띄어쓰기가 돼야 됩니다. 안 떼어지면 에러 뜰 때가 있어요. 빨간색. 연산자들은 띄어쓰기 한다는 거. 띄어지면 방이 없지만 에러 뜰 수 있기 때문에 띄우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write, RI, GHT 발로
구분 코드는 인수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럼 엑셀에서 갖고 올 거예요. 요 자리에 갖고 왔던 값을 집어넣을 x, 미래가. 구분 코드 셀 주소 지명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주변에서 두 개죠. 두 글자는. 이게 명령문이에요. 이 조건을 만족한 다음 A 등급은 지킬 거고, 구분 코드 뒤에 두 글자에서 요 뒤에 A 등급 뒤에 붙일 거예요. 엔드 때 붙일. 그리고 OR 복사합니다. 갖다 붙이고, 요때 if 글을 쓰면 안 돼. else 넣어줘. else. 또 다른. 그 다음 350이 아니고 300 이상이죠. 300 이상이라면 A 등급이 B 등급 될 거고요. 그대로 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그 외에 아닙니까? 그 외에는 또 할 필요 없고요. else, ELS. 야를 복사해서 밑에 갖다 붙이고 C 등급이죠. C 등급. 그 다음에 요 뒤에 건 손댈 거 없어요. 그대로 똑같이 쓰면 됩니다. 뒤에 건. 야는 손댈 게 없습니다. 야만 바뀌는 경우야. 그 다음 종결은 젠더 if로 종결합니다. 그래서 야가 조건 1, 야가 조건 2, 야는 그 밖에 있어요. 종결은 엔드. 요거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요거 이상 350. 두 번째는 300 이상 잘 바뀌었는지 보시고 다 됐으면 X 넣어볼까요? 평가하셔가지고 여기 가서 J 3셀에 가서 사용자 정함수 3시트입니다. fx 우리가 만든 함수 fm 평가가 있죠. 평가 선택하고 확인. 구분 코드 주소 찍어주시고요. 종점 주소를 찍어주면 되죠. 종점 확인 밑으로 자동 찍어. B등급 65 잘 나오네요. C등급 50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잘 된 거죠. 보시고 잘 출력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에러가 뜨면 여러분들 요 부문 요거거든요. 코딩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틀린 것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잘 됐으면 요까지 하고 다음 주에 오면 마지막 한 개 연습해 보고요. 별 수십 하겠습니다. 하고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